안녕하세요. 문학주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욘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작가 욘포세는 1959년 노르웨이의 헤오게순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대학에서 비교문학을 전공했고 문예 창작을 가르치기도 했던 어찌 보면 정통파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작가로서 그의 작품들은 극적인 사건을 다루거나 사회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담담한 필지로 한 인간의 인생을 조망하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의 작품들은 재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각할 만한 점이 충분한 수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작가죠. 아침 그리고 저녁은 2000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욘포세의 작품 세계에 입문하기 좋은 소설입니다. 절대로 길지 않은 분량으로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죠. 문학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는 정신적 활동의 한 영역이란 점에서 생각하면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는 소설입니다. 특히 모든 인간의 극단적인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요하네스란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의 아내인 에르나, 딸 식내가 등장하고요. 요하네스의 절친한 친구인 페테르가 등장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시작은 요하네스가 출생하는 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하네스는 아버지 올라이와 어머니 마르타 사이에서 누나인 마그다의 동생으로 태어나죠. 어부인 올라이는 이를 함께할 아들을 많이 원했지만 맏딸인 마그다 이후에 한동안 태기가 없어 걱정을 하던 차였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부부가 체념을 할 무렵 아이가 생겼고 올라이는 이번에야말로 바다니를 도울 아들일 거라며 기대를 하죠. 그러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아버지, 즉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 요하네스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계획합니다. 산통이 시작되어 산파가 오고 올라이는 밖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투쟁 같다고 생각하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고 기대한 대로 아들임을 확인한 올라이와 마르타는 매우 기뻐하면서 요하네스의 첫 생일이 지납니다. 시간이 흘러 요하네스도 7 자녀를 다 출가시킨 후 아내 에르나를 먼저 떠나보낸 노인이 되어 있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난 요하네스는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나서 서쪽 바닷가로 산책을 가기로 합니다. 이상하게도 평소와 달리 몸이 가볍고 아픈 데도 없다는 걸 느끼면서 요하네스는 밖으로 나와 바닷가로 향하죠. 바닷가에서 이미 죽은 걸로 알았던 오랜 친구 페테르를 만났는데 그는 바다에 쳐놓은 꽃게망을 보러 간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하네스가 잠시 바다를 둘러보다가 고개를 돌리니 페테르가 사라져 있었고 어리둥절한 그는 저 멀리 가고 있는 페테르를 목격하죠. 페테르를 쫓아간 요하네스는 그의 백발이 길게 자란 것을 보고 늘 그래왔듯이 머리를 잘라 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페테르는 꽃게망을 걷어올려 페테르센이라는 단골에게 팔자며 요하네스를 데리고 배에 오르는데 요하네스는 페테르센은 죽지 않았나 의아해하면서도 그를 따라가죠. 바다 위에서 낚시를 해보려던 요하네스는 낚싯줄이 이상하게 바다 아래에 가라앉지 않아 바다가 더 이상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다며 속상해합니다. 꽃게를 걷어 항구로 돌아온 두 사람은 꽃게를 팔 손님들을 기다리는데 단골이었던 페테르센이 나타나죠. 그녀는 오늘은 꽃게를 살 필요가 없다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요하네스는 페테르센을 바래다주고 돌아옵니다. 요하네스는 페테르와 헤어져 집으로 가는데 뒤돌아보니 페테르와 그의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 어리둥절해하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아내 에르나를 만나고 함께 집으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요하네스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에 흡족해합니다. 그러던 그는 페테르의 머리를 잘라주러 가야겠다며 다시 집을 나섰는데 길에서 그가 제일 사랑하는 막내딸 식내와 마주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내는 본체도 없이 어두운 얼굴로 그를 지나쳐버리고 요하네스는 딸이 왜 그러는지 이상히 여깁니다. 요하네스는 식내를 따라갈까 하다가 내친 김에 페테르의 집으로 가지만 페테르는 집에 없었고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기로 하죠. 한편 아버지 요하네스의 집에 도착한 식내는 아침부터 전화도 안 되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페테르의 집 앞에 앉아있던 요하네스는 사위 레이프가 급히 차를 몰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는데 그 사이 페테르가 나타납니다. 페테르는 요하네스에게 그가 죽은 거라며 자신이 그를 데리러 왔다고 하고 함께 배를 타고 떠나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인생을 극단적으로 축약하여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요하네스라는 한 남자인데 특이하게도 이 소설에서는 요하네스의 삶을 다루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요하네스의 생일을 그리고 있는데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곧 나올 아이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아버지 올라이의 모습만 그려질 뿐이죠. 2부에서 드디어 요하네스의 삶이 그려지는 건가 싶지만 알고 보니 2부의 이야기는 그가 죽고 나서 겪는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1부는 인생의 아침인 탄생을, 2부는 인생의 저녁인 죽음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탄생부터 죽음까지이므로 사람의 삶에 대해 그리기 위해서는 그 사이의 이야기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그러나 작가 욘 포세는 도리어 탄생과 죽음만을 보여주고 그 사이의 인생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탄생과 죽음, 단 2가지뿐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와서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굴레에서 조금 더 초연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하네스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2부에서는 요하네스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1부에서 그의 탄생을 먼저 알려준 것과 달리 2부에서는 바로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요하네스가 죽은 건 아닐까 하는 은근한 암시만을 주다가 소설을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재미있는 점은 당사자인 요하네스조차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몸이 가볍다는 것을 느끼고 왠지 오늘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죠. 어쩐지 모든 것이 다르면서 여느 때와 같고 모든 것이 여느 때와 같으면서 동시에 다르다. 요하네스는 죽은 사람들인 친구 페트르, 아내 에르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잠시 이상히 여길 뿐 곧 자연스럽게 그들을 대하죠. 한마디로 그의 죽음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즉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만큼 그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의미입니다. 뒤늦게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한 그의 막내딸 식내는 잠든 듯 숨을 거둔 아버지의 모습에 슬프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그런가 하면 죽음 이후의 생전에 자신과 친밀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요하네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도 이 작품의 요하네스 같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새 하루를 맞이한 듯한 요하네스의 사후를 보면서 생각해볼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죽음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죠. 작가는 죽음이란 사건을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그려냄으로써 죽음 역시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임을 설명한 듯 합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며 또 다음 아침이 오듯이 죽음 역시 인생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절차라는 겁니다. 삶과 죽음을 대하는 작가의 담담한 태도가 잘 느껴지는 묘사라는 생각이 들고 죽음을 평안하고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고전적 전통을 계승한 작품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관계라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하네스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그는 은퇴하여 여생을 보내고 있었죠. 어부로서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이 작품에서는 상당히 문학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욘 포세는 요하네스가 들이는 루어가 바다 아래로 가라앉지 않는 것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아니 이럴 수는 없어. 요하네스는 생각한다.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으려던 미끼.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미끼가 바다 아래로 들이워야 하는데 요하네스의 미끼는 도저히 가라앉지 않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일평생 바다에서 보낸 요하네스이기 때문에 어부의 삶이 끝났다는 것이 어쩌면 사회적인 역할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직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환상적인 사건들을 통해 보면 그가 사회에서 가지는 위치는 어부, 즉 직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요하네스는 부지불식간에 사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절친한 친구 페트르, 평생을 함께한 아내 에르나, 막내딸 식내가 그들이죠. 그들은 요하네스를 한 인간으로 대할 뿐이지 어부로 대하고 있지 않은데 한마디로 그가 어부로서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그가 친구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을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것, 사후에도 남는 것은 관계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아침 그리고 저녁 줍줍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